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의 최대 승부처 호남 경선을 앞두고 정세균 전 총리가 중도 하차하면서 민주당 경선판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고발 사주 의혹이 대선 후보들 사이 내홍으로 번진 가운데 당내 진상조사단이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최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민주당은 정세균 전 총리의 중도 사퇴 후폭풍이 거센 것 같습니다. 정 전 총리의 표심이 어디로 갈지가 관심이죠. 네, 정세균 전 총리의 대선 후보 사퇴로 민주당 경선판은 한층 더 예측 불가로 바뀌었습니다. 정 전 총리 측은 특정 후보를 배려하거나 지원하는 의미에서 경선 중단을 결정한 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는데요. 어느 후보도 지지하지 않으면서 표심의 향방에 더욱 관심이 쏠립니다. 특히 호남 경선을 앞두고 정 전 총리의 고향인 전북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가 관건인데요. 아슬아슬한 과반인 이재명 지사와 추격의 불씨를 살린 이낙연 전 대표 모두 한 표가 간절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 지사는 정세균 사단의 일부라면서 정 전 총리가 하고 싶었던 일과 자신의 약속이 큰 차이가 없다며 끌어안기에 나섰습니다. 이에 질세라 이낙연 전 대표도 정세균 정신을 실천하면서 경선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추진했던 대장지구 개발 사업 특혜 논란이 확산하자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사업 컨소시엄 주주로 참여한 화천대유라는 업체가 이 지사와의 관계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골자인데요. 이 지사는 오히려 민간 개발을 공공개발로 전환해 이익을 시민에게 환수한 모범적 사례라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민영개발로 업자 배불리기에 들어갔을 개발 이익의 상당 부분을 안정적으로 확실하게 또 고액을 성남시가 공공환수했는데 이거 정치인들하고 언론들이 칭찬은 못할 망정 근거 없는 마타도식 네거티브를 하고 또 아들이 해당 업체 자회사에 근무하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면서 의혹을 보도한 언론은 민주당 경선과 대선에 손을 떼라고 경고했습니다. 국민의힘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당내 진상조사단이 첫 회의를 열었다고요. 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단장을 맡은 공명선거 추진단이 오늘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앞서 김 최고위원은 이번 의혹을 윤석열 전 총장을 잡기 위한 정치공작 행위라고 규정했는데요. 박지원 국정원장이 결부돼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의혹을 더했습니다. 하지만 홍준표 캠프 인사도 연루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논란이 대선 주자 사이 힘대결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 측은 제보자 조성은 씨와 박지원 원장 회동 때 특정 선거 캠프 소속 제3자가 동석했다며 의혹의 불씨를 댕겼는데요. 이에 홍준표 의원은 발끈했습니다. 누가 헛소문을 퍼뜨리는지 다 알고 있다면서 잘못 배운 못된 정치 행태라고 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 1, 2위 대선 주자까지 고발 사주 의혹을 두고 날을 세운 가운데 국회 법사위에서도 격론이 이어졌습니다. 윤 전 총장 입건이 이례적이라는 국민의힘 지적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사건 자체가 이례적이라며 윤 전 총장의 역할을 규명해야 한다고 되받아쳤습니다. 구습이 다시 부활한 거 아니냐라는 그러한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어떤 기능을,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는 규명해야 될 지점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국회 대정부 질문 이틀째를 맞이했는데요. 외교 통일 안보 분야죠. 네,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해 관계부처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대정부 질문이 열렸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외교통일 안보 분야인데요. 최근 북한의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우리 군 당국이 북한의 보도 전까지 미사일을 탐지하거나 식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요. 이에 서욱 국방부 장관은 식별했다면서 초기 분석을 하고 있고 특수정보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2000년대 초부터 북한이 그런 미사일을 개발한다는 동향을 알고 있었고 축적된 기술을 통해 본격화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